파이코인 벤처스가 출범했다는 소식은 겉으로 보기엔 분명 호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벤처라는 단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집니다. 누군가는 이제 생태계가 커진다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이거 물량 정리용 장치 아니냐라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박수나 조롱으로 끝낼 게 아니라 구조를 뜯어봐야 합니다.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집행 방식이 어떤 규칙으로 설계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토큰의 실사용으로 이어지는지,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벤처는 엔진이 되고 어긋나면 폭탄이 됩니다. PI 벤처스를 볼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무슨 돈으로 투자하느냐입니다. 이 질문이 과열되면 내 코인을 가져다 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많은 프로젝트는 생태계 확장, 개발 지원, 운영을 위해 사전에 재원과 집행 범위를 정해둡니다. PI 역시 생태계 성장을 위해 배정된 몫을 활용해 디앱과 서비스를 키우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핵심은 지갑을 턴다가 아니라 미리 잡아둔 생태계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주식회사가 RD와 파트너십에 투자하듯 네트워크도 생존을 위해 사용처를 만드는 곳에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금 출처가 납득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음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어디에 투자하느냐입니다. 벤처는 이름만 번지르르 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실체 없는 팀, 보여주기용 앱, 내부 인맥 중심 선발, 커뮤니티와 무관한 사업 모델이 섞이는 순간 벤처는 생태계 확장이 아니라 신뢰 붕괴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PI 벤처스가 말하는 유틸리티 중심이라는 문장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심사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PI 결제를 실제로 채택하고 파이오니어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사용처로 연결하고 브라우저 안에서 반복 이용이 일어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터링크를 함께 놓고 보면 비교가 더 또렷해집니다. 파이가 벤처를 통해 킬러 앱을 육성하겠다는 씨앗 단계라면 인터링크는 이미 경제 동선을 만들고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겠다는 실행 단계에 더 가깝습니다. 앱을 출시하고 인프라와 보안 메커니즘을 먼저 다진 다음 기업 단위 채택의 신호를 외부로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특히 트레셔리 컴퍼니 리스처럼 토큰이 기업 자산으로 인식되는 장면을 만들어내면 토큰은 커뮤니티 내부의 믿음에서 한 단계 올라가 제도와 회계의 언어로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신뢰를 만드는 영역입니다. 벤처 이슈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포는 매도 폭탄 시나리오입니다. 지원을 받은 팀이 코인을 받으면 운영비를 위해 현금화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벤처의 진짜 안전장치는 홍보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베스팅, 단계별 지급, 성과 기반 집행, 락업과 온체인 추적 같은 장치가 설계되어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이 장치가 강하면 지원받은 팀은 단기 매도 세력이 아니라 PI 가격이 올라야 자신들의 가치도 오르는 구조에 묶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격을 지켜야 살아남는 주체가 됩니다. 반대로 조건이 허술하면 벤처는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물량 이슈로 변질됩니다. 왜 지금이냐는 질문도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전략의 핵심입니다. 오픈 메인넷이 열리기 전에 벤처를 서두르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보여주기식 행보, 다른 하나는 준비 완료의 신호입니다. 역발상으로 보면 진짜 위험한 건 메인넷이 열렸는데 쓸 서비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순간 유저는 거래소 가격만 바라보게 되고 커뮤니티는 투기 심리로 과열되며 화폐로서의 서사는 붕괴합니다. PE가 벤처로 미리 씨앗을 심는다는 건 메인넷이라는 댐의 수문을 열기 전에 물길을 파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물길이 충분히 넓고 깊다면 메인넷은 축제가 됩니다. 물길이 없으면 축제는 재앙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PE와 인터링크가 공유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둘 다 가격이 아니라 회전율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학에서 화폐의 가치는 거래 빈도와 순환 구조에서 힘을 얻습니다. 유저가 토큰으로 결제하고 기업이 그 토큰을 다시 비용 지불과 정산에 쓰고 가맹점이 다시 공급망에 토큰을 흘려보내는 순환이 만들어지면 토큰은 쥐고 있는 금에서 살아 움직이는 돈이 됩니다. PI 벤처스는 포트폴리오 기업을 통해 이 순환을 만들려는 것이고 인터링크는 결제 포인트 확대와 트레저리 채택을 전면에 내세워 순환을 더 빠르게 증명하려 합니다. 다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스타트업은 많이 망합니다. 벤처 포트폴리오의 실패는 결국 프로젝트의 이미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실패 가능성은 악재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며 이를 관리하는 능력이 신뢰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투자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골랐는지, 성과가 부족할 때 어떻게 조정하는지, 커뮤니티가 검증 가능한 정보가 얼마나 공개되는지, 이런 거버넌스와 투명성이 동반되지 않으면 어떤 벤처도 오래 못 갑니다. PE가 해커톤 검증과 커뮤니티 지지를 강조하는 이유도 결국 선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링크가 활동성과 인프라의 프로덕션 품질을 강조하는 이유도
무료 채굴적 품질이라는 편견을 구조적으로 깨기 위해서입니다. 장기 락업 홀더의 심리는 이 흐름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남들은 사고 팔며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나는 묶여있다는 박탈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락업은 한편으로는 강제 장기 전략이기도 합니다. 단기 뉴스와 가격 출렁임에 물량을 털리지 않게 만들고 생태계가 성숙하는 시간과 개인의 보유 기간을 겹치게 합니다. PI 벤처스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락업이 풀리는 시점에 생태계의 숲이 커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링크 역시 초기 소액 현금화가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장기 비전을 압축합니다. 결국 진짜 차이는 얼마나 일찍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구조가 완성될 때까지 남아있느냐에서 갈립니다. 마지막으로 P와 인터링크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PI 벤처스는 씨앗을 심는 장치이고 인터링크는 결제, 채택 트레저리라는 실행 지표로 회전율을 보여주려는 장치입니다. 둘 다 최종 목표는 토큰이 실제 경제에서 반복 사용되는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단순합니다. PI의 벤처가 실제 유틸리티로 이어지는가? 인터링크의 채택이 실제 결제로 이어지는가? 그리고 두 프로젝트 모두 자금 집행과 조건을 투명한 규칙 위에서 운영하는가? 이 세 가지가 확인되는 순간 단기 가격 공포는 배경 소음이 되고 진짜 흐름만 남게 됩니다.